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여름 바르셀로나가 야심차게 영입한 다니 올모. 하지만 영입한 지 반년 만에 이적 시장이 FA로 풀릴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이런 위기에 처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노에 따르면 라리가는 다니 올모와 파우 빅토르의 등록에 대한 바르셀로나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 올모 그리고 파우 빅토르 이렇게 두 명의 선수가 붕 뜬 상태이고요. 다니 올모가 바르셀로나에서 이번 시즌 후반기를 보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그건 라리가에 있는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 때문입니다. 라리가의 셀러리 캡은 쉽게 말해서 법만큼만 써라 라는 취지의 제도인데요. 이러한 제도 때문에 각 팀은 급여 상한선이 존재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셀러리 캡이란 건 어떻게 정해질까요? 간단히 말해서 총 수입에서 비스포츠 비용을 뺀 게 급여 상한, 셀러리 캡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입은 어떤 회사와 맺는 스폰서십, 그리고 홈 경기장에서 팬들이 경기를 보기 위해 사는 시즌권 수입, 라리가나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때 구단에게 들어오는 중계권료, 또 광고, 대회 상금, 그리고 선수를 팔아서 챙기는 이적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비스포츠 비용은 스포츠 선수단을 만드는 일과 관계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진 셀러리 캡 금액을 라리가에서 순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레알 마드리드 7억 5천만 유로 정도라고 하고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는 1조 1,559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2위 바르셀로나는 4억 2천만 유로 정도 되고 우리 돈으로 따지면 6,522억 정도입니다. 3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고요. 3억 1천만 유로 정도 되고 우리 돈 4,761억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라리가의 큰 세 팀 레알,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렇게 사이좋게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얼만큼 쓸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바르셀로나가 셀러리 캡이 이번 시즌 6,522억이거든요. 그 돈을 지금 보여드리는 항목에 나눠 써야 합니다. 일단 선수 급여 관련으로는 1군 선수 연봉, 2군 선수들의 연봉, 유스들의 연봉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직원 급여 관련해서는 1군 팀에 있는 코치나 피지컬 코치, 의료진 등등등 스태프 연봉이 있고요. 거기에 직원 연봉과 보너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수 영입 비용, 운영비, 에이전트 커미션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6,500억 정도를 바르셀로나는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셀러리 캡 때문에 다니 올모가 후반기에 바르셀로나에 등록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니 올모의 연봉을 주려면 아까 정한 셀러리 캡 기준을 넘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름에 올모는 어떻게 등록을 했던 걸까요? 올모의 영입 타임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에 다니 올모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에 라리가가 개막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올모를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물음표에 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사건 이후에 8월 후반 올모가 바르셀로나에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었고 8월 28일에 올모는 라요 바예카노전에서 데뷔를 하고 데뷔 득점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음표 사건은 무엇일까요? 라리가에는 이런 셀러리 캡을 보완하기 위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부상 4개월 이상이면 그 선수 급여 중에 80%는 추가로 쓰게 해준다는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수가 장기 부상을 당한다면 그 선수의 급여 중에 80%는 다른 선수에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바르셀로나는 이 규정을 이용해서 올모를 등록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센터백 크리스텐센이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인해서 4개월 동안 결장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의 규정을 이용해서 다니 올모를 등록하게 된 거죠. 그런데 크리스텐센보다 다니 올모의 주급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크리스텐센의 주급의 80%를 하더라도 올모를 등록하기엔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라리가 측에서는 텐센 급여 80%로는 올모를 다 커버할 수 없다. 그래서 전반기만 등록을 해주겠다 라고 말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기가 끝난 이 시점에서 올모의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비단 이런 일이 한 건이 아닙니다. 또 여름에 이니고, 카사도, 빅토르 이렇게 3명을 등록하기 위해서 아라우오의 부상을 이용했었는데요. 아라우오가 코파 아메리카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면서 5개월 동안 결장할 예정이었고요. 그 규정을 이용해서 이니고, 카사도, 빅토르를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전반기를 봤을 때 이니고 혹은 카사도 이 2명 중에 1명만 없었더라도 바르셀로나는 더 어려웠던 전반기를 보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바르셀로나의 일 처리,
행정 업무 처리가 매우 아쉽습니다. 수많은 라리가 우승을 경험하고 수많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한 팀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의 일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올모를 등록하기 위해서 구단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들려오는 이야기들로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캄프누의 VIP 좌석을 특별 판매하는 그런 것들로 수익을 늘려서 셀러리 캡을 확대하는 거, 투자를 유치하는 거, 또 나이키와 새로운 스폰서 계약 추진을 하는 거, 이런 얘기들이 들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잘 안 됐던 거죠. 이쯤에서 올모를 얼마에 사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적료는 기본 5,500만 유로에다가 700만 유로의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 합치면 약 949억 정도의 큰 규모의 계약입니다. 게다가 계약 기간은 무려 6년이고요. 2024년 여름부터 2030년 여름까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행정 처리로 인해서 올모가 FA로 풀려나게 된다면 바르셀로나는 올모를 반 시즌 쓰기 위해서 900억 정도를 지출한 구단이 되는 겁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손해입니다. 그렇다면 이쯤 돼서 드는 의문이 있죠. 바르셀로나 구단은 이런 걸 몰랐을까? 당연히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라리가에서 몇 년째 이 셀러리 캡이란 규정을 적용받고 있고 이 규정에 맞춰서 선수를 등록을 했을 텐데 이걸 몰랐다면 말이 안 되죠. 올모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런 부분들을 놓쳤다는 게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구단 사이즈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아쉬운 행정 처리입니다. 자, 이렇게 올모의 등록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난 연말에는 맨체스터에서 올모의 에이전트가 발견됐다는 뉴스 기사도 있고 또 잉글랜드의 빅클럽, 전 소속 구단인 라이프치히까지 올모를 주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올모가 FA로 풀리는 게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 올모 자체는 바르셀로나에 남는 걸 희망하고 있지만 현재 매우 불안한 상태겠죠. 야심차게 영입한 올모, 하지만 등록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 시즌 만에 900억을 날리게 생겼습니다. 과연 바르셀로나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올모를 등록해서 좋은 후반기를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